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국제 경영을 하는 글로벌 기업 혹은 그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나 구성원들이 에, 어떤 더 윤리적인 의사결정이나 윤리적인 행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뭐 방법이라고 할까요? 뭐 정책이라고 할까? 이것과 관련된 거 네 번째입니다. 우리 수업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 번째는 도덕적 용기입니다. 이 말은 그 다국적 기업에서 혹은 글로벌 기업에서 어떤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떤 그 조직 구성원들, 기업의 구성원이 그 공개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어떤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이나 행동 이런 거를 조직 구성원이 알았을 때 그거를 공개하고 그거를 문제 제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에서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조직 구성원이 공개하고 문제 제기하는 도덕적 용기에 대하여 장려해야죠. 장려해야 한다는 말은 더 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어떠한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그런 것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조직 문화나 리더십과 많이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다국적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서 어떤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이나 행동이 있었을 때 그것을 아는 구성원이 그거를 이제 공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장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도나 규정상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이나 어떤 비윤리적인 행동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공개하고 문제 제기하는 그런 조직 구성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의 어떤 조직 문화, 어, 리더십 이런 거고 이런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에서 어떤 그런 윤리적인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촉진시키는 뭐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사용되는 정책 방법이 어떤 윤리 담당 임원입니다. ethics officer, ethics officer라는 그러한 이제 어떤 직위 혹은 역할 이러한 거를 두고서 하는 경우에 훨씬 더 그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에서 어떤 윤리적 의사결정이나 윤리적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장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티컬 오피서라는 것, 이거는 자,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그 윤리적인 어떤 방식을 따른다는 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윤리적으로 좀 저명한 인물, 또 윤리적으로 저명한 인물이나 또 윤리적으로 매우 신뢰가 높은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고위급 감시자로 임명하는 것. 뭐 교수님 생각으로는 그 기업에서 어떤 임원급이죠. 임원급, 임원. 그냥 일반 낮은 직급의 사원이 아니고 좀 높은 직급의 임원급 직책으로 이 에틱스 오피서라는 거를 둬가지고 윤리적으로 좀 저명한 사람 혹은 윤리적으로 매우 신뢰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임명해서 그 관련된 윤리와 관련된 어떤 업무를 하고 또 감시도 하는 그러한 것을 했을 때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의 그 어, 윤리적 의사결정이나 그 윤리적 행동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담당 임원, 에틱스 오피서에 대해서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그리고 7번째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도 이 윤리 담당 임원, ethics officer를 공부한 이후에 계속 다음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윤리 담당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매우 윤리적으로 좀 저명하거나 신뢰가 높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임원급 정도의 좀 높은 직책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와서 어떤 그 기업,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의 어떤 윤리적인 그러한 어떤 이슈, 뭐 윤리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감시하기도 하고 또 관리해도 하고 그런 업무들을 한다면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의 어떤 윤리적인 의사결정이나 윤리적 행동은 높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윤리 담당 책임자, 에틱스 오피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업무를 하는가, 어떤 것에 책임을 지는가 해서 우리 수업 교재에 소개된 거예요. 첫 번째 보면은 그 어떤 윤리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윤리 프로그램이 다루어야 할 필요성과 위험 요소를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리 강령이다. 코드 오브 에틱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자료에서 볼 텐데 이런 회사, 기업의 윤리 강령, 코드 오브 에틱스를 개발하고 그거를 이제 그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배포해서 지키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 또는 비윤리적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질문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기밀 서비스를 구축하고 유지한다는 겁니다. 어떤 뭐 윤리적 혹은 비윤리적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이죠, 구성원들이 제기하는 그런 질문이나 문제 이런 걸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비밀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지켜주는 거죠. 상당히 그 윤리적으로 예민한 그러한 문제들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회사, 기업 구성원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질문을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그 비밀리에 그러니까 그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신원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어떤 피해를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런 어떤 기밀 서비스, 비밀을 유지하는 그런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직이, 회사가 정부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그 보장하는 거죠. 이런 어떤 윤리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기업, 회사가 정부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윤리적인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 통제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감사한다. 그러니까 계속 윤리적인 행동,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한다는 거예요.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가능한 위반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걸 한 그 기업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죠. 뭐 이러한 것들, 이런 조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어떤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 강령, 코드 오브 에틱스를 계속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뭐 새로운 윤리적 이슈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윤리 강령, 코드 오브 에틱스를 업데이트하는 뭐 이러한 업무들을 하는 그러한 좀 높은 직급의 한 기업에서 한 임원급, 영어로 하면 디렉터입니다. 디렉터. 그런 임원급 정도 되는 그러한 직책 혹은 역할이 윤리 담당 책임자, 에틱스 오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서 활동하게 한다면 그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의 어떤 윤리적 의사결정이나 행동 이러한 것들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자료에서는 여기에 윤리 강령이라고 되어 있는 거, 코드 오브 에틱스라는 거에 대해서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오브 에틱스. 어떤 기업,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의 코드 오브 에틱스라는 것은 한국어로는 윤리강령이라고 번역됩니다. 윤리강령이라고 번역되는데 이러한 코드 오브 에틱스, 윤리강령은 조직이나 혹은 기업이나 그 어떤 조직이나 직업 내에서 행동을 안내하는 윤리적 기준과 가치를 명시한 공식 문서입니다. 공식 문서예요. 그러니까 윤리강령, 코드 오브 에틱스, 윤리강령은 조직이나 직업 내에서 행동을 안내하는 어떠한 윤리적인 기준과 가치를 명시한 공식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어떠한 회사 혹은 기업의 어떤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어떤 기준이나 지침, 그러니까 어떠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영자도 될 수 있고 직원들이 지켜야 할 공식적인 어떠한 윤리적인 기준이나 지침 이런 거를 명문화, 문서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윤리 강령이라는 겁니다. 코드 오브 에틱스라는 것이에요. 이런 코드 오브 에틱스를 공식적으로 갖추고 있는 거죠. 갖고 있다는 것도 그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나 구성원들이 보다 더 윤리적인 의사결정,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데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이 어떤 윤리적인 의사결정이나 윤리적인 행동을 더욱더 이제 촉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이슈로 나오는 게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죠. CSR, 그 첫 번째 그 문자의 단어의 첫 번째 영문 그 철자를 따서 CSI라고 합니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이것도 사람마다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우리 수업 교재에서의 정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 여기서는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이죠.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이 어떤 어, 비즈니스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인이 경제적 행동의 사회적 결과를 고려해야 하며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함께 가져오는 결정에 우선권을 두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자, 이 말이 지금 영어로 된 거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기업, 일반 기업도 될 수 있고 혹은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국제영역이니까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할 때 그 기업의 어떤 경제적 액션, 행동이 갖고 오게 될, 발생시키게 될 어떤 사회적인 결과, 소셜 리절트, 사회적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사업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이익도 함께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업 혹은 비즈니스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 뭐 이러한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에요. 이것도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우리 수업 교재에서는 뭐예요? 다시 한번 보면은 기업이 글로벌 기업 혹은 다국적 기업이 비즈니스 사업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러한 기업의 경제적 행동에 경제적 행동이 갖고 오게 될 사회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고 사회적 이익도 함께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사업 관련된 비즈니스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프라이어티 우선권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어떤 사업 비즈니스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그것이 그러한 어떤 경제적인 액션이 갖고 오게 될 사회적인 결과 이게 무엇인가 그걸 고려해야 되고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이익도 함께 가져올 수 있도록 어떤 사업과 비즈니스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 그런 거에 이제 우선권을 두는 것, 프라이어티를 두는 것. 이러한 것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뭐 이렇게 우리 수업교재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의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뭐 전반적인 이 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러한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제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그러한 이제 용어 개념과 또 그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거는 무슨 말인가? 이거는 이제 여기 슬라이드 내용 중에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프랑스, 프랑스어예요. 프랑스어로 된 용어인데, 자,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어떠한 고귀한 출신, 고귀한 출신 혹은 고귀한 귀족, 고귀한 출신 혹은 고귀한 출신 귀족의 사람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명예롭고 자비로운 행동이다. 이걸 의미하는 프랑스어 용어라고 합니다.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프랑스어 용어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역사적인 그런 배경도 다 있어요. 우리 수업 교재 지금 교수님이 설명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관련 이제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면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찾아보면 설명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그 개념이나 용어가 형성된. 근데 전반적으로는 고귀한 뭐 귀족이나 이런 출신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마땅히 지녀야 되는 어떤 명예롭고 자비로운 행동 이러한 것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자, 사회적 책임은 그 자체로 기업이 행해야 할 바른 길이기 때문에 바른 것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대기업들은 성공한 대기업들은 그러한 성공을 가능하게 해준 사회에 무엇인가를 돌려준다는 겁니다. 베푼다는 거죠. 그것과 같은 자선적 행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블레스 오블레주라는 개념이 우리가 어떤 기업 혹은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에 적용된다면 이런 주장이 된다.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좀 규모가 크고 성공한 기업들은 이러한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가능하게 해준 사회에 보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베풀고 보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이 어떤 국가에 진출해서 그 국가에서 사업활동을 해가지고 크게 이윤을 창출하고 수익을 올렸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그 국가, 사회, 그 국가 사회에 보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기업, 다국적 기업이 어떤 국가에 진출해서 크게 성공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성공하게 해준 그 국가 사회에 이렇게 보답하는 겁니다. 어떤 이렇게 베푸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개념, 접근이 아까 우리가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또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매우 유명한 연구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요.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디멘전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구성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먼저 economic responsibility, 경제적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는 legal responsibility, 법적인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는 ethical responsibility, 윤리적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는 discretionary responsibility, 한국어로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자유재량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는 크게 네 가지 디멘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economic responsibility, 경제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자, 이것은 여기 나와 있죠, 영어로. 기업은 be profitable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profit이라는 게 수익이죠.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은. 기업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경제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다할 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차원입니다. economic responsibility. 그래서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차원은 economic responsibility입니다. 기업의 경제적 책임이란 거예요.
자, 이는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이윤을 지속적으로 창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구성원들에게는 급여를 지불하고 임금을 지불하고 그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들에게는 스탁홀더죠.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주주, 쉐어홀더라 그러죠. 그 기업의 주인입니다. 소유자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본연의 존재 이유와 목표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profitable 해야 돼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기업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시장에 원하는 고객들에게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매출을 올리고 그래서 이윤을 창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곧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임원과 직원들에게 임금, 급여를 지불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임원이나 직원들을 고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 기업의 어떤 주식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주주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또 좀 어려운 한국어로 배당을 준다는 겁니다. 배당을 준다. 어떤 수익을 창출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주는 거죠. 그런 거를 해서 주주들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도 높여줘야 되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코노믹 리스폰시빌리티입니다. 경제적 책임이에요.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리걸 리스폰시빌리티입니다. 법적 책임입니다. 법적 책임. 그래서 이건 나와 있죠. Obey laws and regulations. 자, 기업이 사업 활동을 해서 어떤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는 거,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 좋은데 그걸 하는 과정이 관련된 법과 레귤레이션, 규정에 복종해야 된다. 그걸 지키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 책임입니다. 사회적 책임이니까. 이는 기업이 사업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정해진 관련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 책임이에요. 이게 legal responsibility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thical responsibility예요. 자, 이거는 여기 나와 있죠. abide by principles of right and wrong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사업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사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사회에서 right, 옳고, wrong, 잘못된 것과 관련된 원칙, 윤리죠, 윤리. 윤리에 abide by,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리적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물론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그 사회에서 사업활동하고 있는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right, 옳은 것, 그리고 wrong, 잘못된 것에 대한 원칙,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ethical responsibility. 자, 그 다음에 마지막 discretionary responsibility. 한국어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discretionary, 자유재량적인 그러한 책임.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serve a social role이다.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역할, social role,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서브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는 기업이 자유재량적으로 어떤 할 수 있는 자원이나 역량 이런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좀 자유롭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discretionary, 자유재량적이란 거는 그렇게 사회적 역할로서 사회에 어떤 기여해야 된다,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다국적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이 진출해서 사업활동하고 뭐 이윤을 창출하고 돈을 벌고 있는 그러한 국가, 사회에 여러 가지 어떤 자선적인 그러한 기여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대학이나 학교에 기부하는 거죠. 뭐 돈을 이렇게 기부하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도로라든지 뭐 어떤 뭐 이렇게 강을 건너는 다리라든지 뭐 이러한 거를 뭐 지어주거나 뭐 학교를 지어주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나 대학 이런데 뭐 돈을 기부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컴퓨터라든지 뭐 이러한 기자재를 기부하거나 이런 어떤 좀 자선적인 그 사회에 베푸는 것, 그 사회에 어떤 좀 뭔가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선적인 행위 이런 걸 하는 것, 이런 거를 우리가 discretionary responsibility다. 자유재량적인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economic responsibility, legal responsibility, ethical responsibility, discretionary responsibility 크게 네 가지 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억할 거는 우리가 economic responsibility죠. 기업은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조금 이제 그 조금 속된 말로 한국어로 속된 말로 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윤을 창출하고 수익을 발생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이 문을 닫지 않고. 근데 이러한 economic responsibility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economic responsibility 이런 경제적 책임이라는 것,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냐, 뭐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economic responsibility, 기업은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이 어떻게 더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최근에 아주 강조되고 있는 어떤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이 어떤 경영과 관련된 어떤 이제 철학이랄까, 경영과 관련된 생각이랄까, 이런 게 이제 sustainability라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라는 어떤 개념, 혹은 뭐 경영, 뭐 철학, 어떤 뭐 그런 거예요. 이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란 겁니다. 자, 이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자, 조직이 여기서는 어떤 기업, 글로벌 기업이죠. 다국적 기업이 자신의 활동을 통해 미래 세대가 미래 세대라는 말은 미래에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미래에 살아갈 사람들이 경제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 활동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장기적인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서스테이너빌리티죠.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전략, 서스테이너블 스트래터지라는 것은 그래서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이 좋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연 환경이죠. 이런 자연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해관계자들에게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사업 활동을 하는 그러한 전략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기업, 글로벌 기업의 어떤 전략,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속 가능한 전략, 서스테이너블 스트래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조금 지금 그 한국어로 번역돼 가지고 조금 이제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서스테이너빌리티다. 이게 지속 가능하다는 거죠. 계속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표적인 게 그 기업이 사업 활동,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가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친환경적인, 자연환경에 친화적인, 더 긍정적인 방향에서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러한 자연 친화적인, 자연 환경을 더 좋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런 제품 서비스를 개발해서 그거를 생산하는 어떤 생산하는 과정, 그러한 생산하는 과정도 어떤 자연 환경에 어떤 피해를 주거나 오염시키거나 그렇지 않고 자연 환경에 긍정적인 그러한 그 생산 과정이죠. 그러한 거를 할 수 있는 뭐 이러한 것들이 지속 가능성 어떤 경영 혹은 지속 가능한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자동차 휘발유를 사용한 자동차들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데 그런 이산화탄소가 대기를 온난화 뜨겁게 만들죠. 그러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제는 이제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로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 그런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벌써 자연 환경에 친화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 경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 서스테이너블 스트래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자연 환경에 친화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 이러한 것들 외에도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 경영이나 서스테이너블 스트래티지,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는 어떤 이제 그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혹은 우리 기업에 필요한 원자재나 부품을 납품하는 어떤 공급업체, 이러한 근로자나 공급업체들이 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도와주는 그러한 맥락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사업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러한 측면으로 치면은 우리 기업,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가능하면 충분한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그 근무 환경이 매우 건강해 사람들 그 신체에 해로운 그런 열악한 아주 나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건강을 해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여러 가지 나쁜 사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이라든지 세이프티 이런 걸 잘 지켜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 경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 서스테이너블 스트래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기업에 필요한 부품이나 원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업체들이죠. 이런 공급업체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급업체들에게 그런 원자재나 부품의 가격을 너무 싸게, 너무 낮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그런 공급업체들이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 글로벌 기업의 이익만 추구한다 그래서 공급업체, 그 부품이나 원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공급업체에게 그 원자재나 부품 가격을 너무 싸게, 적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공급업체들도 계속 어느 정도 계속 이익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 활동하고 우리 기업과 계속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도 서스테이너블티, 지속 가능성 경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 서스테이너블 스트래티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요즘 근래에 글로벌 기업들이 사업 활동을 하는데 어떤 자연 환경이죠. 자연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 환경을 보지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그 자연 환경이 계속 보존되면서 그 기업도 그렇고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계속 지속 가능한 그러한 사업활동을 하거나 혹은 우리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죠. 근로자나 뭐 공급업체 이런 기업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기업과 함께 사업활동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임금이라든지 근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좋게 해주고 또 공급업체들에게는 어떤 그 공급하고 있는 부품이나 원자재 가격을 좀 적정한 수준에서 계속 지불하면서 이러한 근로자나 공급업체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우리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 속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이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러한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앞에서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 경영이라는 개념과 매우 관련이 높은 것으로서 최근에 아주 많이 소개되고 있는 어떤 경영에 대한 철학, 경영에 대한 생각입니다. 개념이에요. 그게 ESG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E라는 건 environment, S는 society, 그리고 G는 governanc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SG 혹은 ESG 경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경영이라는 것과 그 개념이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SG란 여기 나와 있죠. 투자나 비즈니스의 어떤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어떤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환경입니다. environment, 두 번째 사회입니다. social, 그리고 세 번째 지배구조, governance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social이라고 되어 있는데 society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환경입니다. 환경.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은 기업이,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이 어떤 자연 환경의 관리자로서 영어로는 steward of nature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 혹은 다국적 기업이 자연 환경의 관리자로서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 이거 관련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글로벌 기업 혹은 다국적 기업이 사업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자연 환경에 친화적인 자연 환경에 긍정적인 사업 활동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연 환경에 친화적인 긍정적인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생산하냐 뭐 그러한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입니다. 소셜 혹은 소사이어티예요. 이거는 기업 혹은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의 직원 혹은 부품이나 원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공급업체 혹은 그 다국적 기업, 그 글로벌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 그리고 그러한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이 사업 활동하고 있는 지역 사회 그러한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는가 그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사이어티, 소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공급업체, 고객, 지역사회와 같은 그러한 이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고 그들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걸 얼마나 잘 반영해주고 있는가. 그 글로벌 기업이나 기업, 그 다국적 기업이 사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배구조, 가버넌스라는 거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그 기업 혹은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의 리더십 그리고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이나 최고 경영자의 어떤 특성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영하는 경영자들에 대한 보수,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임금이나 어떤 그 뭐라고 하죠? 이게 임금 같은 거죠, 임금. 그 경영자들에 대한 어떤 임금, 보상 이런 겁니다. 보수 여기 한국어로 보수라고 되어 있는. 그다음에 감사, 그 기업 혹은 글로벌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 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부정행위죠. 어떤 금전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정행위, 비윤리적인 겁니다. 뭐 횡령, 돈을 빼돌린다든지, 조작,
어떤 도의나 예상과 예산 이런 거 관련해서 정보를 조작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게 비윤리적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감시한다, 통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내부 통제, 내부 통제예요. 내부 통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경영자들의 어떤 경영 활동과 관련돼서 감사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횡령 돈을 빼돌리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조작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감시도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통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주주의 권리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업의 어떤 소유주는 주주죠. 그 기업의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어떤 주주의 어떤 권리죠. 그 기업의 소유자들의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배구조, 가버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ESG, Environment, 자, 그 기업, 글로벌 기업이 자연환경에 대해서 친화적인 그런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Society, 사회입니다. S. 그 기업, 그 글로벌 기업이 직원이나 공급업체, 고객, 지역사회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지배구조, 가버넌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 그 글로벌 기업의 어떤 리더십, 최고 경영자들이 뭐 어떤 비윤리적인 그러한 것들은 저지르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들의 어떤 보수, 어떤 뭐 보상받는 것, 임금 받는 것, 이러한 것들은 뭐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적정한가, 그런 거고. 그러한 이제 그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의 어떤 경영자들의 어떤 행동, 의사결정, 이러한 것들이 비윤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시도 하고 내부적으로 통제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의 주주죠. 그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그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권리, 이런 것들이 잘 보장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환경, 인바이러먼트, 사회, 소사이어티, 지배구조, 가버넌스 이 세 가지가 잘 수행되고 있는가? 그 기업, 그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 이런 것들이 그 기업에 대한 투자자 여러 가지 뭐 그 기업의 주식을 구입하거나 그 기업의 채권을 구입하는 그런 투자자들 그리고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고객들이 최근에 그 기업에 대해서 이런 ESG,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이런 것들 관련해서 관련된 활동을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관련된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의 투자자나 고객들이.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이 이런 ESG 관련된 활동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자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받고 그리고 더 많은 고객들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 뭐 그러한 개념이나 경영, 철학, 생각 이런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매우 중요하게 그 여겨지고 있는 어떤 그 경영, 철학, 생각 뭐 이런 것입니다. ESG 경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십시오. ESG 경영. 아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경영 이것과 관련해서 ESG 경영이란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이번 챕터 5입니다. 챕터 5, 기업 윤리,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것과 관련된 수업 교재 내용과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 그 강의도 영상 관련해서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뭐 간단한 복습 메모 작성해서 제출해 주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도 강의도 영상 보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